여러분, 스키를 탈 때 시간 낭비들 많이 하시죠? 저 양성철이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그러니까 스키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일단 알려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위에서 모양을 잡다 보면 밑에가 다 그냥 허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지가 않나요. 답답하죠. 겨울 시즌이 곧 다가오는데요. 매번 겨울 시즌 때마다 반복적인 연습만으로 여러분들의 스키 기술이 향상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키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다각적인 면을 여러분들한테 좀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얼마 전서부터 지금 시다스의 박정호 대표를 모시고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시다스의 박정호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다스의 박정호입니다. 네. 자, 이 하루 일과가 거의 다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또 모였는데요. 참 목도 잠기고 피곤도 한데, 자, 오늘 스키 연습으로 죽어도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슬로프 현장에서만 자꾸 이렇게 습득을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좀 보시면은 이제 새롭게 이런 면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이제 앞으로 아시겠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떨까요? 어떤 또 좋은 말씀 또 해주시려고. 지난번에 간략하게 이제 부츠 안에서 네. 이제 발이 이제 사이즈가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야. 이제 올바른 부츠 사이즈를 선택해야 발도 편안하고, 네. 어떤 올바른 어떤 스키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발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니까, 네. 또 너무 커도 안 되고,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정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결된 부분인데, 네. 이제 다리 정렬을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스키 탈 때. 네, 다리 정렬 되게 중요합니다. 다리의 어떤 포지션, 무릎이 모이냐, 벌어지냐, 네. 한쪽만 짝짝이로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다 그렇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다리 쪽의 어떤 형태들인데, 네. 부츠를 신었을 때, 네. 심지어는 다리 형태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신데도, 네. 부츠를 신었을 때 오히려 더 변형돼가지고, 네. 어떤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부츠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기본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 맞을 수는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하시는 게 오히려 다 속편하시고, 그렇죠. 내 몸은 다 사람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형태라든지 기능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내 다리 형태랑 부츠랑 어떻게 상관관계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스키 부츠가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보면은 유럽의 평균 발 치수를 이렇게 모형을 떠서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저도 공장에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화면이라든지 그런 테크니션들과 좀 얘기를 해봐서 아는데, 사실 일반적인 우리 동양인 발에는 맞지는 않죠, 사실은. 근데 이제 유럽 이제 제조사들 의견도 네. 유럽 사람들도 다 다리 형태나 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피팅이 발전된 이유가 유러피언이든 아시안 핏이든 간에 네. 결국은 사실은 다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어떤 피팅에 대한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일 정도로 인식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스타일이 어느 형태가 좀 비슷하더라 해도 내 발은 직접 체크를 해보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좀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어떤 내용 먼저 들어갈까요? 오늘은 이제 조금 부츠 위에 쪽, 지난번에 밑에 쪽에 사이즈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사이즈 체크하고, 우리 운동화들이야 물론 목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밑에 쪽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다리 위에까지 감싸져 있는 게 스키 부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츠를 신었을 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발에 대한 어떤 그런 쪽 인포메이션들이 제일 많이 발전되거나 뭐 많이 이렇게 고민했던 쪽이 원래 스키입니다. 그래서 스키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부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다른 쪽 스포츠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제 왜냐면 발만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부추 위에 때문에 다리 정렬이 또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스키를 지도할 때 이게 하지 정렬, 즉 다리의 정렬이 얼마만큼 이렇게 잘 수직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기량도 빨리 늘 수도 있고 또 경기력도 향상되고 또 뭐 부상도 예방도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럼 예, 현실적으로 또 쉽게 걸을 때 네, 딱 11자로 걷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스키는 이제 우리가 8자로 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A자나 11자. 네,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세팅을 똑바로 하는 순간 다리 형태가 이제 또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하긴 합니다. 예. 그럼 뭐 한번 네, 오늘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좀 이제 일어나- 데모를 좀 보여드려야지 좀 아, 쉬우시니까. 예. 예, 물론 나오셔서 부추를 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우선은 저희가 제가 예. 이렇게 먼저 미리 좀 시간상 다리를 좀 종아리를 올렸는데요. 예.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그 이제 측면에서 네. 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측면이요. 예, 우리가 부추에서 보면 이렇게 전경 각도라고 해서 네. 이 바닥 지면에서 이루는 각도를 전경 네. 각도라고 하는데 네. 부추 브랜드마다 이 각도가 조금 앞으로 길어져 있는 게 있고 예. 조금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뭐 완전히 세워져 있는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각도가 이제 고유의 각도가 있는데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높이가 네.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다양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여성분들 부츠들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브랜드마다. 네. 그래서 이 높이가 이제 이 정경 각도랑도 좀 관련돼 있는 이유가 발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잠깐만요. 발 집어넣을 때 네.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그 우리 스키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경 각도가 그 부츠하고 부츠 이 사이에 이 각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전경각이라고 하면 자꾸 앞에를 인식을 해서 여기 눌러주는 거를 전경각으로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건 이제 플렉스죠.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심지어는 전경각도가 이 부츠하고 부츠 이 센터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여기 앞을 눌러서 전경각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 거의 뭐 지도자들 탑 클래스들도 다 여기 전경각 그러면 여긴 줄 알아요. 예, 말이 안 돼가지고 저도 이거를 계속 그래서 칼럼도 쓰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 인식이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표현이 조금은 좀 정리가 될 필요 있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나쁜 의도로 설명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이제 부츠 쉘 네. 겉에만 이제 신어 보신 케이스인데 네. 지금은 보시면은 다리 모양이 사람마다 다 종아리 두꺼운 분, 얇은 분, 네. 뭐 이렇게 흰 분, 아닌 분 되게 다양하시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이 부츠는 이게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 종아리 근육이 네. 이제 밑에까지 두껍다. 네. 그러면 이제 이너 부츠까지 들어갔겠죠. 너무 앞으로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부츠의 각도는 정해져 있더라도 다리 종아리 두께에 의해서 실제 체감하는 전경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이 각도라든지 이런 수치적인 거는 참고만 하셔야지 그렇죠. 부츠를 안 신어보고서 실제로 내가 앞으로 많이 쏟아지는지 아니면 너무 펴지는지를 예, 알 수, 이제 뭐야, 거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부츠를 딱 신었을 때 결국은 발바닥을 뒤꿈치나 앞에를 딱 편안하게 딛고 있을 때 네. 이 무릎의 위치가 네. 너무 펴져 있어서 부츠 네. 앞에 코보다 이렇게 너무 서 있으면 네. 너무 뒤로 빠져 있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가 보통은 종아리가 얇은 분들 그리고 정경 각도가 기본 부츠 자체가 좀 세워져 있는 부츠고요. 네. 우리가 종아리가 두꺼운 분들은 아무리 부츠가 많이 안 기울어져 있더라도 정경이 많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돼가지고 부츠 앞에까지 이렇게 무릎이 나가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너무 정경이 심한 각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종아리 굵은 사람이요. 예. 네. 혹은 부츠가 너무 앞으로 쏠리게 디자인되어 있는 부츠들. 음. 그래서 우리가 종아리가 얇은 분들은 조금 부츠가 전경이
길어져 있는 게 낫고 네. 너무 두꺼운 분들은 너무 길어졌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극대화시키면 뭐 유럽이나 뭐 서양 친구들이 이렇게 키가 크고 종아리가 얇은 친구들이 약간의 이렇게 뒤로 백해서 타는 친구들이 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종아리가 굵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여기를 많이 눌러서 타는 경향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다 이유가 가끔씩 있네요. 선수들도 이제 유럽 가면 선수들이 스포일러라고 해서 이너부츠 이게 두껍게 네. 이제 되는 게 있죠. 그 그렇죠. 정경각도를 조정하라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세트로 그냥 끼죠. 그냥 그러면 껴있는 상태에서 예, 그거를 제거도 안 하고 조정도 안 하는데 그러냐. 예, 이게 이제 종아리가 두꺼운 분들 그걸 옵션을 빼시면 좀 덜 기울어지고 종아리 얇은 분들은 좀 더 집어넣으면 너무 펴져 있는 다리가 조금은 적당한 정경각도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키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기 붓주 사면은 여기에 뭐 끼는 거 있잖아요. 스포일러라고. 예. 그거를 죄다 다 끼고 있어.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람마다 다 틀리고 자기가 테스트 해보고 이걸 껴있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를 그냥 이거 원래 있다라고 해서 다 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일단 알려드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정경각도라는 것은 이렇게 적당한 각도를 구부리게 되는데 네. 유럽의 선수들은 막 이게 허벅지가 굵어도 종아리가 좀 얇은 선수가 많아요. 체형상. 그래서 엄청난 하이 스피드에서 경사진대 탈 때는 이 스포일러라는 걸 끼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걸 이제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맞아요. 나한테 맞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을 뒤꿈치 붙인 상태에서 최대한 구부려 보십시오. 예. 예. 물론 껍데기만 신었지만 쉘만 예. 최대한 구부렸을 때 이 무릎 각도가 부츠 끝에 정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적당한 정도의 플렉스랑 각도입니다. 네. 물론 이 부츠가 너무 부드러우면 조금 앞으로 더 구부러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부드럽다고 해서 뒤꿈치가 떨어질 정도로 앞으로 구부러지면 네. 너무 과도한 어떤 밸런스가 깨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추천상은 항상 뒤꿈치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을 때 최대한 이게 어떤 플렉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경 각도에 대한 올바른 어떤 체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죠. 그래서 전경 각도에 맞게끔 그 포지션이 딱 네. 발바닥과 이렇게 맞물리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조금 정보를 드리면 종아리가 두꺼운데 너무나 딴 데가 잘 맞는다. 근데 이게 너무 끼세요. 그럼 부츠 뒤에를 좀 잘라내야 됩니다. 아, 여기를요? 네, 그러면 종아리도 편하고 네.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쏠리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 네. 결론은 너무 얇게 종아리 얇아서 세워져 있는 부츠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후경의 원인이 있고 너무 두꺼워서 앞으로 이미 쏠려 있는 분들은 너무 쏠려 있으니까 또 후경의 원인은 똑같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정경이나 과도한 이게 이런 그 후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실 생각보다 부츠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유럽에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 동양인들은 여기 무릎서부터 발목까지 길이가 사실은 짧잖아요. 서양인들은 여기가 길고. 조금 긴 편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뭐 이것도 요 부분을 이렇게 자른다라는 의미도 있네요. 그럼. 은근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특히 저같이 키가 작거나 작은 키를 가지고 계신 여성 스키어들, 아니면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 두꺼우신 분들. 근데 종아리 두꺼운 분들이 네. 정경각도가 맞다고 해서 그냥 신으면 네. 이 뒤에는 다 비고 여기만 껴요. 그 어떤 그런 피팅감 때문이라도 네. 여기를 튀어나온 근육 이제 걸리는 부분 잘라내고 네. 오히려 여기에 이제 바란스를 잡게 뭘 껴서 네. 각도를 맞추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섬세하게 타야지 스키가 원하는 그 지도자가 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리 형태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맞춰 놓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분이지 그렇죠. 이거에 도움을 받고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밑에만 나오니까 설명을 좀 빨리 해야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번 좀 정면을 이번에 한번 양쪽 다 한번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다양한 다리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자서 다 데모를 하셔야 되니까 약간의 조금 표현을 위해서 연출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 얼굴은 안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부츠라는 게 앞에서 보면 약간은 바깥쪽으로 위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죠. 바깥에 쪽으로 이렇게. 예, 약간. 네. 왜냐면 다리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은 없거든요, 근육이. 그렇죠. 조금씩은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도한 분도 있고 좀 덜한 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부츠라는 게 이제 캔팅 조절하는 기능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부츠에 대해서 이 위에 부분을 좌우 혹은 이렇게 방향을 조금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네. 예, 그렇게 돼 있지 않는 부츠들도 있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 발이라는 걸 쓰다 보면 자꾸만 평상시 안쪽으로 쓰러지니까 네. 발이 안쪽으로 무너진다 그러거든요. 평발처럼. 그러면 자꾸만 이 바깥쪽이 이렇게 균일 잡으려 빼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쪽이 휜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죠, 여성분들도. 그렇죠. 예, 이쁜데도 이게 다리가 자꾸 휜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된 케이스들이 남자들도 많고 많은 어떤 사람들의 케이스세요. 아, 이렇게 겉으로 예. 휘는 게.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릎이 같이 휘는 게 아니라 또 무릎은 많이 바깥쪽 안 나가 있는데 이 다리가 휘는 게 있어요. 이게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시면 이 바깥쪽이 자꾸만 이렇게 이로부터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무릎이 자꾸 안쪽으로 모이죠. 예, 복숭아뼈가 안에 지금 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쪽이 휘신 분들도 부추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으로 모이게 되죠. 무릎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 예. 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각도를 좀 벌리거나 해서 이제 조정을 해놨어요. 네, 다리 모양처럼. 네, 그럼 무릎이 좀 덜 모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조정해서 어느 정도 다리 정렬을 좀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예. 그렇게 조정하는 게 이제 전문용어로 캔팅 캔팅이라고 조정한다고 하죠. 캔팅. 예,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발바닥부터 조정을 하고, 그렇죠. 예, 필요한 경우는 이걸 조정해야지, 우리가 밑에는 틀어져 있는데 위에만 조정하면 생각보다 좋은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근육이 휘었거나 하면 조금은 조정하는 경우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작정 뭐 여기 그 종아리 부분을 캔팅을 뭐 막 조정하는 것보다 발바닥 먼저 조정한 뒤에 그다음에 약간의 뭐 필요로 하면은 캔팅을 한다.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미 시도를 막 해보시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양쪽이 또 똑같이 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쪽이 이렇게 많이 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이거를 바깥으로 뺐어요. 예, 그럼 다리가 바깥으로 빠져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쪽까지 이 빠져있죠. 축이 딱 수직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는 뭐 100%는 안 되더라도 그렇죠. 좀 수직으로 좀 축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위에만 잡아 빼면 이게 오히려 이 바깥쪽 근육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쪽 다리에 힘을 잘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할 때 자꾸 이게 예. 근육이 겉에 쪽만 들어가게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휘었을 때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반대로 여기가 근육이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안쪽으로 이렇게 그냥 쓰러져만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부추 신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부추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좀 벌어지기도 하겠죠? 예. 그럼 좋아진 거 아닌가요? 모였던 분이 이렇게 부추 신으면 벌어지면? 그렇죠. 좋아지는 게 아닌가요? 안쪽이 다 떠 있지 않았어요? 아, 떠 있죠, 또. 예,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무릎 위치를 잡았다고 좋아하시면 스키 탈 때 어떻게 되냐? 이내질 줄 때 어떻게 되죠? 완전 무너집니다. 여기가 허공이네. 그 허물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각만 잡는다는 게 참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제일 아시죠? 잘 알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밑에 지면에서 힘을 받고 발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네.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예. 위에서 모양을 잡다 보면 밑에가 다 그냥 허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스키는요, 맨 처음에 스키의 조작은 발바닥이 1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매니아 분들이 이제 스키를 타는 데 있어서 어디를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꾸 상체를 이렇게 쓰세요. 상체나 위에 거를 자꾸 먼저 쓰다 보니까 밑에가 밟히거나 압력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몸이라는 게 어딘가 이제 딛게 되면 네. 어딘가 몸은 작동을 하거든요. 네.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자세들인데 네. 그걸 거꾸로 영상을 보고서 그런 포지셔닝을 배우려고 하면 거꾸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어떤 자세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밑에에 대한 부분들, 하체, 발에 대한 포지션들을 잘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좀 예. 다시 또 정리를 한번? 예, 예. 정리를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예.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하시죠. 아,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추라는 게 고유 어떤 형태들이 정해져 있거나 이제 부추 브랜드마다 다른데 네. 이제 다리 형태가 휜 분들, 아닌 분들, 또 양쪽이 좀 짝짝이인 분들 너무 다양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부추라는 게 이제 신었을 때 어딘가 다리를 더 본연의 다리 형태를 더 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리 형태들을 이제 좀 정렬을 똑바로 하는 내용들의 어떤 솔루션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뭐 안에서 깔창을 통해서 하던 뭐 부추 선택을 잘 했더라도 이 위에 부분이 그걸 이제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에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을 좀 통한다고 하면 고유의 어떤 다리 형태의 힘 전달이라든지 포지션의 좋은 포지션의 어떤 앵글을 잡기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테이블로 좀 돌아가서요. 이거를 어떻게 좀 뺏겨주면 안 될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멘트 한 것처럼 설상에서의 스키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설상에서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하지 정렬을 위해서 또는 고관절 스트레칭 또 그 밖에 기본적인 뭐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장비의 튜닝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하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스키를 빨리 또는 자기가 부상 없이 늘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박정호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붓주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떠한 그 메커니즘을 이해 없이 스키를 타서 자기가 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게 타기도 어렵고. 사실 감각이 되게 좋고 운동신경이 있는 분들이 스키 타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봤어요.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내가 잘 안 될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 보면 그분들의 능력들은 있고 감각이 있는데 네. 이 부츠나 장비에서의 조합이 안 맞아서 네. 본인이 좋은 어떤 신체 조건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 2년, 3년 훅 지나고 뭐 시간은 시간대로 왜 돈은 돈대로 왜냐면 스키 하려면 뭐 차를 갖고 가야 되고 거기서 또 현장에서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시간과 돈을 고려한 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그건 되게 힘들죠. 그런데 지도자나 전문가들이 스키에 대한 기술적인 거를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이런 붓주에 대한 메커니즘이랑 궁합이 잘 맞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답답하죠. 제가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스키 붓주의 종아리 부분, 이 컬프라고 하죠. 커프에. 커프? 예. 커프 이 종아리 부분과 어떠한 그 자기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종아리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발바닥에 압력이 전달되고 안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죠. 예, 다리가 고든 분들도 이제 신으면 좀 삐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은데 뭐 짧은 시간 길인가요? 아니요,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일단, 좀 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보를 드림으로 인해서 올 겨울에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문가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붓주랑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아쉽지만 아쉽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또 계속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다음번에 계속 또 중복해서 중복해서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저번에 그 얘기했던 저런 기계, 그다음에 네. 무슨 뭐 붓주의 그 플렉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로써 설명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리를 스캐닝을 해서 네. 부츠 안에 딱 집어넣어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으면 쉽죠. 아 여기가 많이 안 맞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예, 부츠가 어디는 되게 타이트하게 맞는데 어디는 너무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고장 안 나면 그렇죠. 그 다음 시간에 하죠. 예,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이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